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부수에 대하여 하고서 나와 있는데요. 부수는 한자의 최소 의미 단위입니다. 우리 한글의 자음과 모음 같이 이 부수들이 모여서 한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부수만으로 한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부수인 동시에 한자인 이런 부수들을 재부수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부수인 동시에 한자인 부수들, 재부수. 또 형성자에서는 개념을 의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수도 한자처럼 훈과 음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되어 있는 훈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우가 있는데 비우는 부수이면서 동시에 한자인 재부수입니다. 이 비우가 한자로 쓰일 때는 이 특정된 비를 의미합니다. 이 비를 의미하는데 이 비우가 부수로 쓰일 때는 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 눈, 우박, 천둥, 번개. 자,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모든 것,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비, 눈, 우박, 천둥, 번개 이런 한자들의 이 비유가 부수로 결합을 합니다. 이 부수는 한자의 기초 실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수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외우고 있어야지 이 부수들을 활용해서 한자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수들을 확실히 공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중국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간체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간체자는 간으로 표기를 해 두었고요. 갑볼 문자는 갑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금문은 금으로, 전서는 전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표훈이 있는데 이 대표훈이라는 것은 어떤 한자의 여러 개의 훈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훈을 대표훈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한자가 만들어진 6가지 원리 육서가 있었죠. 그 6가지 원리 중에서 5번째 원리가 전주였죠. 자, 전주는 어떤 한자에 훈과 음이 있는데 이 훈이 의미가 확장이 되면서 새로운 훈들이 추가되는 이런 원리를 전주라고 하죠. 음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훈만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훈들이 추가된 경우에 이 여러 개의 훈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훈을 대표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표훈 옆에 소가루 안에는 대표훈과 같이 자주 쓰이는 훈을 표기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표훈과 함께 이 자주 쓰이는 훈들도 함께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이는 훈들도 함께 알고 계시면 한자 실력이 월등히 올라갑니다. 부수는 총 214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일획 부수들입니다. 이 획은 그을 획자입니다. 한번 그었다 이런 의미죠. 먼저 하나일, 한일자입니다. 하나, 한이 대표훈이고요. 맨 뒤에 있는 이것이 음입니다. 소가로 안에 있는 이것들이 자주 쓰이는 훈들입니다. 함께 기억을 해두세요. 한자 교육진흥회에서는 한을 대표훈으로 잡습니다. 자, 이 하나 일자를 한번 써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야겠죠? 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하나 일자의 자원은 자원이라는 것은 그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의미합니다. 자원. 이 하나 일자의 자원은 큰 집이 있다면 이 큰 집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다면 맨 밑에 1층 모양을 본떴습니다. 1층 모양을 본떠서 이 하나 일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이라는 훈도 있는데요. 이 고대 사람들은 하늘은 무너질 수 있는 지붕, 천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이 고대 사람들은 하늘은 무너질 수 있는 지붕, 천장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 이 가로획이 지금 하늘에 있는 지붕 또는 천장으로 보이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지평선, 바다의 수평선이다 해서 땅과 바다라는 훈들도 있습니다. 자, 점 주자가 나오는데 점을 한번 찍으면 되겠죠. 자, 이 점 주자의 본래 자원은,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전서가 있죠. 자, 이 전서는 하늘에 드리는 제사 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핏방울 모양입니다.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핏방울 모양을 이렇게 전서, 이런 모양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주라는 부수의 본래 자원, 그 본래 자원이 하늘에 드리는 제사 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핏방울 모양,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 이 부수의 자원을 모르는 후대 사람들이 점을 한번 찍었다, 점 모양이다 해서 점 주자가 되었고요. 이 점이 대표 훈이 되었고, 또 초에 심지 모양이다 해서 심지라는 훈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심지에 불을 붙이면 불똥이 생기죠. 그래서 불똥이라는 훈도 추가가 되었고요. 씨앗 모양이다, 씨 모양이다 해서 씨라는 훈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생명이라는 훈은 이 부수의 본래 훈입니다. 이 점주자의 본래 자원이 그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핏방울 모양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때 그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피를 그릇에 받아서 그 피까지 이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 고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받아서 짐승의 생명을 취하고 그 생명까지 하늘에 제물로 바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생명이라는 훈이 있는 거고요. 이 생명이 이 점주자, 이 부수의 본래 훈입니다. 처음 가지고 있던 훈입니다. 자, 송곳 곤자입니다. 자, 이 부수의 자원은 본래는 이 부수의 본래 자원은 사람이 손과 발을 모으고 반듯하게 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부수의 본래 훈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송곳 모양이다 해서 송곳이 되었고요. 또 송곳으로 무언가를 뚫는다 해서 뚫다, 뚫을이라는 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대표 훈이 두 개죠. 자, 어디에서는 이 송곳을 대표 훈으로 잡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뚜루를 대표 훈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송곳곤, 뚜룰곤. 또 막대기 모양이다 해서 막대기라는 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야기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부수들의 훈과 음을 기억하기가 그냥 기억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고 빠르게 기억할 수 있도록 훈과 음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억을 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송곳으로 뚫기 곤란한 철판. 곤란한에 곤으로 음을 엮었습니다. 송곳으로 뚫기 곤란한 철판. 자, 그 다음 부스는 끈별입니다. 앞에서 필승 강의에서 나왔었죠. 끈 모양이다 해서 끈별이라고 하고요. 또 한자에서 이렇게 쓰는 것을 삐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삐침이라는 훈이 있습니다. 삐침을 반대로 쓰면 파임이 되죠. 자, 이 끈별자의 본래 자원은 태아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 탯줄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전서가 나와 있죠. 전서를 보시면 본래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 탯줄 모양을 본떴는데, 역시 이제 이 본래 자원을 모르는 후대 사람들이 끈 모양이다 해서 끈이라는 훈을 대표 훈으로 잡은 겁니다. 자, 소가로 안에 생명이라는 이 훈이 있죠. 이 생명이 이 끈별의 이 끈별자의 본래 훈입니다. 태아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 생명줄이다 해서 이 생명이라는 훈이 있는 겁니다. 자, 새 을자가 나옵니다. 소가로 안에 또 하나가 있죠. 자, 이거는 이 새 을자가 간소화될 때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함께 기억을 해두세요. 간소화될 때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물 위를 헤엄치는 새 모양이다 해서 새라는 훈을 대표훈으로 잡고 있는데, 이 새 을자의 본래 자원은, 자, 갑볼문이 나와 있고 금문이 나와 있고 전서가 있죠. 자, 이 부스의 본래 자원은 뱀 모양입니다. 몸이 굽은 뱀을 본떴습니다. 뱀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전서가 가장 그 뱀 모양과 가장 비슷하죠. 그래서 뱀의 몸이 굽다에서 굽다라는 훈이 있습니다. 이 굽다가 이 본래 훈인데, 역시 이 부스의 자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후대 사람들이 물 위를 헤엄치는 새 모양이다 해서 이 새를 대표 훈으로 잡은 겁니다. 자, 갈고리 골자가 나옵니다. 갈고리 모양인데요. 이 전설을 보시면 낚싯바늘 모양입니다. 이 부스의 본래 자원은 낚싯바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고리 모양이다 해서 갈고리 골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손잡이가 있겠죠? 나무로 만든 손잡이가 여기에 있고요. 생선이나 고기를 찍어서 옮길 때 쓰는 그 도구죠. 갈고리. 자, 훈과 음을 기억하기 좋게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새 을자도 이 훈음 이야기가 있네요. 자, 새 을자를 먼저 보면 새를 사냥하는 을지문덕 장군. 자, 이렇게 훈과 음을 기억을 해두세요.
갈고리 걸자도 갈고리 들고 걸기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훈과 음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부터는 이외의 부수들입니다. 두 번 그어서 쓰는 그런 부수들입니다. 자, 두이자가 나옵니다. 자, 하나 일자를 두 번 썼죠? 그래서 두이자, 둘이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지평선이다 해서 하늘과 땅이라는 훈도 있습니다. 함께 기억을 해두세요. 이 부수의 자원은 하나 일자와 마찬가지로 큰 집에 여러 층 중에서 1층과 2층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래서 둘이다 해서 두이자, 둘이자가 되었습니다. 자, 머리 두자입니다. 점을 한번 찍고, 자, 머리 두자 전설을 보시면 이것은 집의 지붕 모양입니다. 지붕 모양인데 사람의 머리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머리 두자가 되었습니다. 또 집의 지붕이 집의 머리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람 인자가 나옵니다. 소가루 안에 있는 모양도 함께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 인자가 한자에 결합이 될 때는 이렇게 간소화됩니다. 이 부분에 한자가 있고요. 한자에 이렇게 결합될 때 모양이 간소화가 됩니다. 사람 인자의 자원은 허리가 굽은 늙은 사람을 옆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 갑불문 1번과 2번이 나와 있습니다. 허리가 굽은 사람, 이 노인을 옆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죠? 한자를 만든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늙어가는 존재, 죽어가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허리가 굽은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진 사람 인자, 어진 사람 인자는 나이가 많아서 성품이 어진 사람이 천천히 걸을 때 두 다리 모양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젊은 시절에 혈기가 꺾이고 성품이 어질게 되죠. 그래서 어진 사람이란 훈이 되었고요. 또 걸을 때 두 다리 모양이다. 그래서 이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걷는 사람이라는 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덟 팔자입니다. 소가루 안에 있는 모양도 함께 기억을 해두세요. 간소화가 되면 모양이 작아집니다.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씁니다. 자, 다시 여덟 팔자에 나누다 라는 훈이 있는데 이 나누다가 본래 훈입니다. 이 여덟 팔자의 자원은 왼쪽에 한 사람, 자, 갑볼문이 있죠. 갑볼문을 보면 왼쪽에 한 사람, 오른쪽에 한 사람이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갈 길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나누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부수 한자인데, 지금은 여덟 팔자로 쓰고 있습니다. 여덟 팔자, 여덟이 대표 훈이 되었습니다. 여덟 방향 어디에서 보아도 아리따운 팔방미인. 자, 팔방미인의 의미가 그거죠. 여덟 방향에서 보아도 미인이다. 그런 사람을 팔방미인이라고 하죠. 본래 의미입니다. 자, 들 입자입니다. 자, 갑볼문과 전서가 있는데, 이 부수의 자원은, 자, 갑볼문 전서를 보시면 집안 가운데, 자, 집에 들어갔을 때 가운데 기둥이 있고요. 자, 기둥 위에 나무를 덧대고 아래에도 덧댄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갑볼문과 전서는 이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부분 이해되시죠? 집안에 있는 기둥이, 다시 설명하자면 기둥이 이렇게 있다면 위에 덧댔고 나무를 덧댔고 아래에도 이렇게 덧댄 모양인데, 이 부분만 본떠서 이 기둥을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갑볼문과 전서가. 그래서 집안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기둥이 이런 모양이다 해서 들다, 들어가다,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밥이 들어가는 이, 자, 들로 되어 있는데 들다입니다. 들다 입자, 훈이 들다입니다. 들다. 자, 멀경자입니다. 이 멀경자는 집의 구조가 디귿자 구조인, 우리 한글 이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의 구조에서 자, 이쪽에 한 채가 있고요. 또 이쪽에 집 한 채가 있고 이쪽에도 집 한 채가 있는 이런 집의 구조가 이 디귿자 모양인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집이 멀다, 그 거리가 멀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그런 부수입니다. 멀다 해서 멀경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 성의 입구 모양과 비슷하다, 성의 입구 모양이다 해서 성이라는 훈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성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성각휘가 있겠죠? 성문 모양이다 해서 성이라는 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성이 경주성이다. 자, 덮을 멱자가 나옵니다. 자, 금문 1번과 2번이 나오는데요.
이 부스의 자원은 여러 층의 집에서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4층이 있다면, 자, 1층을 2층이 덮고 있죠? 2층 모양이죠. 덮을멱자는 이 2층 모양입니다. 2층 모양과 이 양쪽 측면 모양만 이렇게 본뜬 겁니다. 자, 근문 1번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2층과 그리고 양쪽 측면. 그래서 1층을 2층이 덮고 있다 해서 덮을 멱자가 되었습니다. 역시 3층을 2층을 3층이 덮고 있죠. 그래서 3층 모양이기도 하죠. 3층 모양을 본떴다면 이렇게 3층과 양쪽 측면을 본뜬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층이 여러 개인 집 구조에서 아래층을 덮고 있는 위층 모양, 그리고 양쪽 측면 모양, 자, 이렇게 이 덮을 멱자의 자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흙을 덮은 동료 멱살 잡는 사람. 덮을 멱.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얼음 빙자입니다. 자, 얼음 빙자는 점을 한번 찍고 또 아래쪽에 점을 찍고 위로 흘립니다. 그래서 점 흘림이라고 합니다. 점을 찍고 위로 흘렸다 해서 점 흘림이라고 합니다. 점과 점 흘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음 빙자의 자원을 보면, 자, 근문 1번을 보시면 이 얼음 빙자의 자원은 만년설 모양입니다. 이 산 봉우리에 눈이 덮여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년설 모양을 본떴습니다. 근문 2번은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시냇물이 흘러가는 모양을 이렇게 본떴고요. 오른쪽에 점이 큰 게 2개가 찍혀 있죠. 이 만년설이 녹아서 이 점 2개는 얼음 덩어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년설이 녹아서 시냇물로 흘러가는 그 모양을 이렇게 본뜬 겁니다. 그래서 이 얼음 빙자의 자원은 만년설 모양,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얼음으로 만든 빙수. 책상 괴짜입니다. 이 부스는 책상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리고 안석이라는 훈도 있습니다. 이 안석은 벽에 세워놓고 등과 허리를 기대는 일종의 방석입니다. 이 안석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안석이라는 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책상 옆 괴짜, 괴짝의 괴로 음을 엮었습니다. 자, 그릇 감자, 입 벌릴 감자입니다. 다시 그릇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워서 입 벌림 모양과 같다 해서 입 벌리다, 이 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입 벌릴이라는 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식사 후 입 벌리고 그릇에 감을 먹는다. 칼 도자입니다. 자, 다시
소가로 안에 있는 모양도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칼 도자가 한자의 결합이 될 때는 이런 모양으로 간소화가 됩니다. 칼 모양을 본떴습니다. 자, 힘 역자입니다. 자, 금문이 나와 있는데 금문을 보면 사람의 손과 팔 모양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의 손과 팔 모양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부수입니다. 자, 칼 도자는 훈음을 칼든 도둑, 칼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힘 역자는 힘써 체력을 키우는 하루 한 시간.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쌀 포자입니다. 전설을 보시면 무언가를 감싼 보자기 모양입니다. 어떤 물건을 이 보자기로 감싸놓은, 싸놓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싸다, 싸다에서 쌀포자가 되었습니다. 물건 쌀 때 필요한 포장지, 쌀포.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비수비자입니다. 자, 이 부수는 이 갑골문에는 사람이 몸을 굽히고 무언가를 하는 모습인데, 금문을 보면 이 사람이 무언가를